그날 저녁 현정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시댁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는 길이었다. 골목 어귀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눈에 띄었다. 시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차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평소 이 시간이면 시아버지는 집에 계셔야 했다. 차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시아버지가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여자의 손이 시아버지 팔에 자연스럽게 올려져 있었다. 현정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현정은 재빨리 몸을 숨겼다. 마트 봉지를 떨어뜨릴 뻔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평생 남편만 믿고 살아온 시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했다. 차 안에 두 사람은 한참 더 이야기를 나눴다. 여자가 시아버지 뺨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다. 시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현정은 더 이상 볼 수 없어 그 자리를 벗어났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현정은 결혼한 지 10년째였다. 시댁과는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시어머니는 현정을 친딸처럼 아껴주셨다. 시아버지도 현정에게 늘 다정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집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시어머니는 현정을 보자 반갑게 웃었다. 오늘 장 많이 봤네. 고생했다. 현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시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현정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버지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하셨어. 늦게 들어오신다고 하더구나. 시어머니의 말이 현정 가슴을 후벼 팠다.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라니. 거짓말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것인가. 현정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모르는 사실을 자신만 알고 있다는 게 괴로웠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평상시와 다름없었다. 시어머니에게 다정하게 인사했다. 현정을 보며 며느리 얼굴이 안 좋네. 몸이 안 좋은가. 걱정스러운 표정까지 지었다. 현정은 그 모습이 더욱 역겨웠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연기하는 시아버지. 순진한 시어머니를 속이는 그 태도. 현정은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당장 폭로할 수도 없었다. 며칠 뒤 현정은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다. 시아버지가 젊은 여자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여자가 시아버지 무릎에 손을 올렸다. 시아버지는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현정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시어머니가 알게 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증거 말이다.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다. 그래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집에 돌아온 현정은 더욱 괴로웠다. 시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며 혼자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현정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이 행복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니. 현정은 마음이 아팠다. 시아버지는 요즘 자주 늦는다고 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핑계를 댔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음식을 준비했다. 따뜻하게 데워서 내놓았다. 현정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다. 한 주가 더 지났다. 현정은 시아버지를 불러내기로 결심했다. 직접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물어보고 싶었다. 시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버지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금세 답장을 보냈다. 무슨 일인가? 내일 오후에 만나자. 현정은 시아버지와 약속 장소에서 만났다.
조용한 찻집이었다. 시아버지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웃었다. 며느리가 나를 따로 부르다니. 무슨 일인지 궁금하구나. 현정은 핸드폰을 꺼냈다. 며칠 전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이것이 뭐냐? 목소리가 떨렸다. 현정은 담담하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다른 여자분과 만나시는 걸 봤어요. 우연히 목격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모르세요. 시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다. 내가 뭔데 나를 감시하냐? 부부 사이 일에 끼어들 생각 마라. 어머니한테 말하면 너도 가만두지 않겠다. 현정은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다. 잘못한 건 아버지인데 왜 저를 협박하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아버지를 믿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배신하시는 게 맞나요? 현정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시아버지는 더욱 발끈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남자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머니한테 말하지 마. 그냥 모른 척하라고. 현정은 어이없었다. 남자라서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시아버지. 평생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아온 시어머니 생각은 안 하는 모양이었다. 현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알 권리가 있으세요. 현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아버지가 현정의 팔을 붙잡았다. 야, 이년아. 내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시집살이가 편했더니 버릇없이 굴지. 어머니한테 말하면 너부터 내쫓겠다. 시아버지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다. 현정은 시아버지를 똑바로 봤다.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시면 더 이상 참지 않겠어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한테도 다 말씀드릴게요. 온 가족이 아버지 실체를 알게 될 거예요. 시아버지는 현정을 밀쳤다. 내가 뭐라고 나를 가르쳐. 조용히 있으면 용돈도 더 주고 잘해줄 텐데. 괜히 분란만 일으킬 생각 마라. 현정은 그 말에 더욱 화가 났다. 용돈으로 입막음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보다 더 나쁜 분이네요. 어머니가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현정은 찻집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정은 많은 생각을 했다. 시아버지의 태도가 예상보다 더 나빴다.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이었다.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산 시어머니가 불쌍했다. 현정은 시어머니에게 직접 말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질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상처받더라도 알 권리가 있었다. 진실을 숨기는 것이 더 큰 죄라고 생각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현정을 보자 환하게 웃었다. 일찍 왔네. 오늘 아버지와 만났다며. 무슨 이야기했어? 현정은 잠깐 망설였다. 시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보니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안부 인사 정도요. 현정은 일단 둘러댔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현정은 남편과 이야기했다. 시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털어놨다.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현정은 핸드폰 사진을 보여줬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정말이야. 아버지가 이런 일을. 남편도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어머니한테 말해야 할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정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남편은 반대했다. 어머니가 너무 상처받으실 거야. 현정은 남편의 말을 이해하면서도 답답했다. 그럼 이대로 시어머니를 속이고 살라는 건가? 시아버지는 계속 바람을 피우고,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이런 상황이 맞나?
며칠 더 지났다. 현정은 시아버지의 행동을 계속 지켜봤다. 외도는 더욱 노골적이 되어갔다. 시아버지는 거의 매일 늦게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남편을 기다렸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현정에게 말했다. 요즘 아버지가 자주 늦네. 회사 일이 많이 바쁜가 봐. 몸이 상할까 봐 걱정이야. 시어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현정을 더욱 괴롭혔다. 현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결단을 내렸다.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다. 시아버지가 출장을 간다고 하던 날이었다. 실제로는 그 여자와 여행을 갈 계획인 것 같았다. 어머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현정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시어머니는 차를 우리며 응답했다. 무슨 이야기인데? 표정이 심각하네. 현정은 핸드폰을 꺼냈다. 시아버지와 여자의 사진을 보여줬다. 시어머니의 손이 멈춰섰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이게 뭐냐? 어머니께 말씀드리기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분과 만나고 계세요. 현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깨진 찻잔을 멍하니 바라봤다. 현정은 시어머니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얼마나 오래됐니? 목소리가 떨렸다. 현정은 자신이 목격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며칠 전에 아버지와 직접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하시면서요. 시어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 현정아.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사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요즘 아버지 행동이 예전과 달랐거든. 시어머니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했다. 최근 시아버지가 전화를 받을 때 다른 방으로 가는 일이 많았다. 새 옷을 자주 샀다. 향수 냄새도 평소와 달랐다. 하지만 확신이 없어 넘어갔던 것이다. 현정은 시어머니가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럼에도 믿고 싶지 않아서 외면했던 것이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해됐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가 출장 가방을 들고 나갔다. 이틀 후에 돌아온다고 했다. 시어머니와 현정은 서로 아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출장이 아니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참았던 분노를 드러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뭐가 부족했다고 이렇게 배신을 하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한이 서려 있었다. 현정은 시어머니를 위로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누구보다 좋은 아내셨다고요. 시어머니가 현정의 손을 꽉 잡았다. 현정아, 너는 정말 고마운 며느리야. 다른 며느리 같으면 관심도 없었을 텐데. 나를 걱정해줘서 말해준 거지. 고마워. 현정도 눈물이 났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친딸처럼 아껴줬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런 시어머니가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현정은 마음이 아팠다. 반드시 시아버지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이틀 후 시아버지가 돌아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인사했다. 출장 잘 다녀왔어. 피곤하지? 시어머니는 아무 내색 없이 응답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시아버지는 출장 이야기를 지어내며 말했다. 회사 사람들과 회식도 했다고 했다.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현정은 시아버지를 똑바로 봤다. 시아버지도 현정을 바라봤다. 서로 알고 있다는 걸 눈빛으로 확인했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며칠 더 시간이 흘렀다. 현정과 시어머니는 대응 방법을 상의했다. 시어머니는 직접 따지고 싶어 했다. 하지만 현정은 좀 더 신중하자고 했다.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보자고 제안했다. 현정은 사립탐정을 고용하기로 했다. 전문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했다.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시어머니는 현정의 제안에 동의했다.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자고 했다. 탐정이 일주일간 시아버지를 미행했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심각했다. 시아버지는 그 여자와 거의 매일 만났다. 모텔에도 여러 번 들어갔다. 사진과 동영상 증거들이 확보됐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 그 여자는 시아버지보다 25살이나 어렸다. 시아버지가 그녀에게 매달 용돈을 주고 있었다. 심지어 아파트까지 얻어줬다. 집안 돈으로 말이다. 현정과 시어머니는 분개했다. 가족 생활비를 그런 곳에 쓰고 있었던 것이다. 시어머니가 아껴 모은 돈까지 썼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제는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경제적 배임이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다. 당장 따져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현정은 다른 계획을 제안했다. 시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자고 했다. 그냥 따지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쓰자고 했다. 현정의 계획은 치밀했다. 먼저 시아버지가 그 여자와 만날 때를 정확히 파악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시어머니와 온 가족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게 하는 것이다. 도망갈 변명거리를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의도였다. 탐정의 정보에 따르면 시아버지는 매주 금요일 그 여자와 만났다. 항상 같은 호텔 라운지에서 시작했다. 이번 주 금요일도 그럴 예정이었다. 현정과 시어머니는 그때를 노렸다. 금요일이 되었다.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회식이 있다고 했다. 늦게 들어올 거라고 말하고 나갔다. 시어머니와 현정은 1시간 후 그를 따라 나섰다. 남편과 시동생도 함께였다. 호텔 라운지에 도착했다. 예상한 대로 시아버지가 그 여자와 앉아 있었다. 여자는 시아버지에게 기대어 있었다. 시아버지는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역겨운 광경이었다. 시어머니가 앞장서서 걸어갔다. 현정과 남편들이 뒤따랐다. 시아버지는 가족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자도 당황해서 일어섰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라운지에 울렸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돌아봤다. 시아버지는 말을 더듬었다. 이게 아니야, 오해야. 오해라고. 30년을 속인 게 오해라고.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증거는 다 있어. 탐정까지 고용해서 확인했어. 시아버지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가족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한 것이다. 변명할 여지도 없었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격이었다. 그 여자는 재빨리 자리를 떠났다. 시아버지를 혼자 남겨두고 도망쳤다. 시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했다. 가족들의 차갑게 식은 시선이 따가웠다. 집으로 돌아온 후 진짜 심판이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라고 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얼마를 썼는지 다 말하라고 했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1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인정했다. 매달 그 여자에게 200만 원씩 줬다고 했다. 아파트 전세금으로 2억 원을 빌려줬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기절할 뻔했다. 2억 원이면 집안 전 재산의 절반이었다.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기도 했다. 그 돈으로 다른 여자를 도와준 것이다. 배신감이 극에 달했다. 시어머니는 즉시 이혼을 요구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했다.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겠다고 했다. 시아버지가 빼돌린 돈까지 모두 회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시아버지는 그제서야 사과했다. 잘못했다고 빌었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돌아서지 않았다. 이미 늦었다고 했다. 현정은 시어머니를 전적으로 지지했다. 법적 절차를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변호사도 소개해드리겠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현정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맙다고 여러 번 말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시아버지의 외도 증거들이 법정에 제출됐다. 경제적 배임 내용도 함께 다뤄졌다. 시아버지는 변호사도 제대로 구하지 못했다. 완전히 수세에 몰렸다.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다. 시아버지는 그 여자 외에도 다른 여자들과 만났었다. 회사 돈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다.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제가 많았다. 결국 시어머니가 승리했다. 이혼이 성사됐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됐다. 시아버지가 빼돌린 돈도 일부 회수할 수 있었다. 그 여자와의 관계도 완전히 정리됐다. 시아버지는 혼자가 됐다. 시어머니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그동안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포기했던 일들을 다시 시작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늘렸다.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다. 표정이 훨씬 밝아졌다. 현정도 뿌듯했다. 시어머니가 정당한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거짓과 배신 위에 세워진 관계를 과감히 정리한 것이다. 시아버지는 혼자 원룸에서 살게 되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져 입지가 좁아졌다. 그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시아버지에게 받은 돈으로 새 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배신의 쓴맛을 제대로 보게 된 셈이었다. 현정은 가끔 시아버지의 안부를 들었다. 많이 초라해졌다는 소식이었다. 건강도 안 좋아졌다고 했다. 하지만 현정은 동정하지 않았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새로 시작한 도자기 공예에 푹 빠져 있었다. 젊었을 때 꿈이었던 일이라고 했다. 결혼하면서 포기했던 꿈을 되찾은 것이다. 작은 전시회도 열 계획이라고 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현정과 시어머니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이제는 진정한 모녀 사이가 된 것 같았다. 함께 겪은 시련이 둘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서로를 의지하고 믿는 관계가 되었다. 남편도 현정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 아내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다. 어머니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린 현정이 자랑스러웠다. 부부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 시동생 역시 현정에게 고마워했다. 형수가 없었다면 어머니는 계속 속아서 살았을 것이라고 했다. 가족을 위해 용기 있게 나선 현정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현정에게 전화가 왔다. 시아버지였다. 목소리가 많이 쇠약해져 있었다. 며느리야, 잠깐 만날 수 있겠니? 할 말이 있어. 현정은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 절박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기로 했다. 시아버지는 많이 변해 있었다. 야위어서 딴 사람 같았다. 옷차림도 초라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현정은 약간 놀랐다. 며느리야, 미안해.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 말이 맞았어. 나는 정말 나쁜 놈이었어. 어머니한테도 너한테도 못할 짓을 했어. 현정은 시아버지의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깨어진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다행이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니?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정은 시어머니가 행복하게 지낸다고 답했다.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친구들도 많이 만난다고 했다. 오히려 전보다 더 활기차게 살고 있다고 말했다.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구나. 어머니가 행복하다니 다행이야. 나 때문에 평생 불행하게 살까봐 걱정했어.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현정은 시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을 했다. 이제라도 진심으로 반성하신다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용서를 바라지는 마세요. 어머니가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요. 그냥 조용히 사세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며느리야.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야. 그냥 잘못했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 너한테도 어머니한테도. 현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시아버지도 일어났다. 어머니한테 전해줘. 정말 미안하다고. 집으로 돌아온 현정은 시어머니에게 시아버지를 만난 이야기를 했다.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도 뒤늦게나마 뉘우치는구나.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 현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혹시 후회되세요? 이혼한 건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후회 안 해. 오히려 잘한 일이야. 그때부터 시아버지의 소식은 더 이상 듣지 못했다.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가족들은 모두 각자의 새로운 삶에 집중했다.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었다. 1년이 흘렀다. 시어머니의 도자기 작품들이 지역 전시회에서 상을 받았다. 작은 공방도 차렸다. 제자들도 몇 명 생겼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 현정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상담센터에서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었다. 어느 날 현정의 상담센터에 한 여자가 찾아왔다. 남편의 외도 때문에 고민이라고 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현정은 그 여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현정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설명했다.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실을 직면하고 당당하게 대처하라고 조언했다. 그 여자는 현정의 말을 듣고 용기를 냈다. 남편과 정면으로 대화하기로 했다. 현정의 도움으로 증거도 수집했다. 결국 그 여자도 새로운 인생을 선택할 수 있었다. 현정은 이런 일들을 통해 보람을 느꼈다. 자신이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서 뿌듯했다. 시어머니도 현정의 일을 자랑스러워했다. 2년이 더 흘렀다. 현정의 가정은 평화로웠다. 남편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종종 현정에게 말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속아서 살았을 거야. 진실을 알려줘서 고마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현정은 그런 시어머니가 대견했다. 현정 자신도 많이 성장했다. 어려운 상황에서 옳은 선택을 하는 법을 배웠다. 가족을 위해서는 때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다. 진실은 아프지만 결국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것도 깨달았다. 어느 봄날 시어머니의 공방을 찾았다. 시어머니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었다. 꽃병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웠다. 형태도 우아하고 색깔도 고왔다. 실력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꽃병 어때, 현정아?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보여줬다. 정말 예뻐요, 어머니. 작품이 점점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현정은 진심으로 칭찬했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네. 결혼하고 60년 만에 나만의 일을 하는 거야. 늦었지만 정말 행복해. 그 웃음에는 진정한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현정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관계를 정리한 것이 맞았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걸 보니 더욱 확신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현정은 남편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시더라. 예전보다 훨씬 밝으셨어. 남편도 동의했다. 맞아, 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지셨어. 정말 다행이야. 현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는 희망이 느껴졌다. 시어머니도 현정 자신도 모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었다. 그날 밤 현정은 일기를 썼다.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다고 적었다. 하지만 옳은 일이라면 용기를 내야 한다고 썼다. 진실은 아프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한 사랑은 때로 엄한 모습을 띌 수도 있다고 마무리했다. 몇 달 후 현정은 시어머니와 함께 전시회를 관람했다. 시어머니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감상하고 있었다. 칭찬하는 소리도 들려왔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작품 앞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었다. 한 관람객이 시어머니에게 다가왔다. 작품이 정말 아름다워요. 언제부터 도자기를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답했다. 늦게 시작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부터요. 현정은 그 대화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시어머니가 정말 멋있어 보였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출발한 모습이 아름다웠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전시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말했다. 현정아, 나는 정말 행복해.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가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야. 평생 고마울 거야. 현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요. 함께 새로운 꿈도 만들어가요. 그날 밤 현정은 오랜만에 시아버지 생각을 했다.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었다. 현정은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했다. 상담센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의 새로운 도전도 계속 응원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가족들과 더 많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싶었다. 시간이 흘러 현정의 아이들도 자랐다. 할머니의 새로운 모습을 보며 성장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진실과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다. 현정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어느 해 추석 때였다. 온 가족이 모여서 차례를 지냈다. 시아버지는 물론 없었다. 하지만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화목하고 평화로웠다. 시어머니는 직접 만든 그릇들로 음식을 차려주셨다. 모두 시어머니의 작품이었다. 정말 아름다웠다. 가족들은 시어머니의 실력에 감탄했다. 시어머니는 정말 뿌듯해했다. 현정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쁜 관계를 끝내는 것이 더 큰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용기 있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날 밤 현정은 창밖의 달을 바라봤다.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현정은 마음속으로 감사했다.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에,
시어머니도 같은 달을 바라보고 계실 것이다. 새로운 인생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과거의 아픔은 이제 완전히 치유되었다. 남은 것은 희망과 새로운 꿈뿐이었다. 현정은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시아버지의 외도를 목격한 것도,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알린 것도, 모든 것이 더 큰 행복으로 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현정은 확신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용기 있는 선택은 결코 후회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이 현정이 배운 인생의 교훈이었다. 그리고 이 교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고 싶었다. 시어머니처럼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며 살고 싶었다. 그것이 현정이 꿈꾸는 아름다운 인생이었다.